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이 증거 대신 낙인 효과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도 또 저희 JTBC가 취재한 내용도 이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앞두고 권 의원은 또다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은 겁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큰 절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으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정황은 다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날짜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었습니다. 만남 직후 윤 씨는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문자를 보냅니다. 이어서 나중에 분위기가 익으면 후보님과 총재님 한번 뵙게 하면 좋겠다고도 합니다. 특검은 이날 윤 씨의 부인이 찍어둔 현금 뭉치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선을 전후해 권 의원은 가평 통일교 본부를 2차례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났습니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이 금품이 담긴 걸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상황에 대해 윤 씨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지난해 12월 한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 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을 주셨다고 총재 비서실장에게 설명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 의원은 차명폰으로 윤 씨와 수차례 통화해왔고 윤 씨의 첫 번째 특검 조사 날 권 의원 보좌진이 윤 씨 측근에게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하고요? 아니 저기 윤 본부장님하고.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수억 원을 받은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걸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JTBC가 취재한 정황과는 다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권성동 의원의 금일봉을 한 총재가 줬다는 문자가 나왔고 통일교 전 본부장과 총재 비서실장 모두 총재의 지시와 윤허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통일교의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의 지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하지만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씨 선물을 전달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윤허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속 전 JTBC와의 통화에서 윤 씨는 지금까지 한 총재에게 보고한 일일 보고서량이 5,000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조회에서 총재에게 직접 모든 현안을 보고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 보고서 중 특별 보고에선 권선동 의원을 지칭하는 글자도 5차례 등장합니다. 권 의원과의 미팅 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보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교단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만큼 정점인 한 총재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지 2달이 넘었고 그제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보신 것처럼 아직 밝혀야 할 의혹들이 쌓여 있습니다.
남은 수사에 대해서 법조팀 여도영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도영 기자, 김건희 씨가 일단 기소는 됐지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만 먼저 넘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건 3대 의혹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씨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 이렇게 각각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검은 김 씨가 여러 인물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각종 인사청탁을 받아줬다. 그러니까 이른바 매관매직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수사는 이 부분에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네,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귀금속마다 청탁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토 순방 때 했던 반클리프 목걸이입니다. 이건 서희건설 인사청탁용인데요. 실제로 이 목걸이가 전달이 되고 서희건설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특히 가품이 지금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만큼 수사 방해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입니다. 이건 로봇 사업가인 서성빈 씨가 선물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홍보수석 자리 제안했다 이렇게 서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또 모친 최은순 씨 집에서 나왔던 바로 이 금거북입니다. 이게 지금 한 10돈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준 사람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것으로 특검은 특정했습니다. 이걸 전달하고 그 대가로 공직에 임명했다고 역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 영부인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인사에 개입한 것도 문제인데 금품까지 오간 게 이제 수사로 밝혀지면 처벌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특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진 아직까진 알 수 없지만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바로 뇌물 혐의입니다. 실제로 서희건설 압수수색 영장에서 뇌물 공여 혐의라고 이렇게 적시가 됐는데요. 하지만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 금품 수수 과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인 겁니다. 결국 특검이 이 부분 입증을 위한 수사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앞서서 저희 리포트 보신 것처럼 통일교와 권선동 의원 간의 불법 정치 자금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분 또 관저 이전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 가야 합니다. 네, 주말인 오늘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오늘 불렀죠. 그렇습니다. 구속 후 3번째 조사입니다. 특검은 앞서서 김건희 씨를 기소할 때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해서 전 씨를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다음 달 9일 구속기간 만료 전 혐의를 더 다져서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여도형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도 표결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님,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왜 했습니까?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 하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통일교에 가서 인사만 했지 돈은 안 받았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이 체포동의 절차를 두고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한 건 역시 절차대로 할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독립수사기관인 특검이 현역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하는 게 맞는지 불분명했는데 정부는 법리 검토 끝에 통상의 절차대로 해도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표결에 앞선 제안 설명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이르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이 경우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혹은 72시간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은 바로 구속신문 기일을 정합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여권에선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해서 꾸리자는 겁니다. 야당에선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한다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 특별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등 추천으로 별도의 재판부를 꾸려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관련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데 국민의힘 반발이 거셉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또 국민과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언 등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어제 9개 지역 민방과의 대담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사퇴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자진 사퇴를 직접 요구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우수석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이 정한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강원 강릉에선 저수율 15%도 무너졌습니다. 마시는 물마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 75%를 잠갔고 전국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해서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물을 받습니다. 식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와야 비가 안 오는데 뭐 이런 약속도 없으면 큰일 나죠. 한 3, 4일에 한 번씩 와요. 강릉 완전 한 5년 되었어요. 이런 면 처음 봅니다. 너무 불편하지. 물 아껴 쓰는 수밖에 없지 뭐 이제는. 그전에는 뭐 세탁기도 막 돌려서 막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에는 세탁기 전혀 못 돌리지 뭐 그냥 손빨래로. 강릉시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 저수지에도 물이 없습니다. 마른 돌바닥이 드러나 있는 이곳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시면 수위표가 나와 있는데요. 평년 이맘때쯤 117m를 기록하는데 오늘은 110m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 기준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4.9%를 기록했습니다. 식수 공급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5% 선이 결국 무너진 겁니다.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미 아파트를 비롯한 5만 3천여 가구의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해왔는데 더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는 어제 자연재난으론 처음으로 강릉을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불편한 것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를 해야지.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전국에서 출발한 소방 물탱크 차도 속속 모였습니다. 오늘 일몰까지 2,500톤이 급수되고 내일은 더 늘어난 3,000톤이 급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다음 주에도 큰 비 예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기를 따듬는다든가 이럴 때 물이 좀 철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감소를 시켜놓으니까 피 같은 게 빨리빨리 이렇게 씹는 게 좀 어렵죠. 손님들이 이제 걱정을 해주지. 여기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강릉시는 내일 추가 가뭄 대응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전국의 집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또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구석찬 기자입니다. 노란색 등 부표를 붙잡은 30대 여성이 살려달라 손짓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구조대원들이 온 힘을 다해 물살을 가릅니다. 여성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구명정에 오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강릉 사천진 해안에서 일행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 거센 파도에 홀로 200m를 떠내려간 겁니다. 이 여성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1시간 전 부산 광안리에선 바다 수영을 하던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습니다. 오늘 낮 2시쯤 제주 성산 일출봉 해안가에선 스노클링을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5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3층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이 숨졌습니다. 출동한 소방이 35분 만에 불을 껐지만 20대 아들은 중상을, 위층과 아래층 이웃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을 안 했다 그러고 아직까지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정국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 팬, 이른바 사생 팬들의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젯밤 11시 20분쯤 용산구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40대 한국인 여성이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아 오늘 오전 0시 2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을 따라 잠입한 여성은 친구 집이라 그랬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S 정국의 자택에는 지난 6월 군 전역 당일에도 30대 중국인 여성이 침입을 시도하다 붙잡혔는데 이 중국인 여성은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그 직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는데요. 이번에도 그 공식이 통할지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낙원군에 설립된 바닷가 양식 사업소를 찾았습니다. 지방진흥의 새 시대와 더불어 동해 기슭에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선 낙원군 바닷가 양식 사업소 준공식이 8월 30일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장병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김 위원장의 육성이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라는 첫 다자 외교 무대 데뷔를 앞두고 주민들의 삶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한 걸로 보입니다. 2018년과 19년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곧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있고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고요.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원산 갈마지구까지 직접 찾아간다면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쪽에다 그렇게 화려한 관광단지를 조성해 놓은 거 보면은 뭔가 지금 자기의 태생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걸 해주면은 김정은은 국내 정치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김 위원장은 조만간 전용 열차로 중국으로 향할 걸로 예상되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국 텐진에 도착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데 이어서 시카고와 보스턴에도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이 예고됐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을 겨냥한 정치 전략이라는 비판 속에 주 방위군 추가 투입 수순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절을 앞둔 주말 노동자 수천 명이 워싱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노동권 요구와 함께 주 방위군 투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지 3주째. 논란은 계속됐지만 트럼프는 워싱턴은 안전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타깃으로 시카고를 지목했습니다. Chicago's a mess. You have an incompetent mayor, grossly incompetent, and we'll straighten that one out probably next. That'll be our next one after this.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5일부터 시카고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연방 단속에 협조할 수 없다며 특히 군이 투입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We may see militarized immigration enforcement. We may also see National Guard troops. We have not called for this. 이런 가운데 보스턴에서도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계획 중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두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들입니다. 사실상 민주당 출신 시장과 주지사 등을 겨냥한 정치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는 시카고의 치안은 최악이라며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So it's clear that in secret they're planning this. Well, it's an invasion with U.S. troops. Well, they should understand that he has other aims other than fighting crime. 이번 불법 이민자 단속 조치가 실제 주 방위군 배치로 이어질 경우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사태처럼 시카고와 보스턴에서도 대규모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받지 못한 임금이 800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폭염 속에 일했던 한 네팔이는 임금을 요구하자 멀리 가면 주겠다거나 통장을 자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나무 베는 일을 했던 네팔인 노동자 A씨. 지난 2023년 4개월 동안 폭염과 싸우며 버텼지만 돌아온 건 임금 체불이었습니다. 1,082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돈 들어오는 거 좀 없어요. 다 끝나면 반락 정도 아니면 10일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돈 안 줬으니까 내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계속 준다고 거짓말 계속 짜증내니까. A씨가 항의하자 고용인은 네팔로 돌아가면 주겠다며 회피했습니다. 그러면 받는 족적이 보내준다고 말이야. 받는 족적이. 넣는 거는 안 되는 겨.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왔는데 고용인은 그 통장을 찢으라며 밀린 임금을 끝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을 당했던 외국인 노동자도 임금 체불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이 올 상반기에만 850억이 넘습니다. 피해자는 1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매년 1,200억 원 안팎의 체불이 발생했고 12만 5천여 명이 피해를 당했습이 불법 체류자의 경우 임금을 받으려다가 빈손으로 쫓겨가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위험한 사업장 그리고 취약한 사업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 통역인의 지원이라던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법률 지원 같은 게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돈을 벌러왔다가 돈을 떼인 외국인 노동자들. 노동자와 먼 곳의 가족들까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민생지원금의 80% 정도가 이미 사용됐지만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여전히 쓰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지원금 쓸만한 가게 하나 없는 이런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이동 장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경로당 앞에서 어르신들이 뭔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트럭 한 대가 도착합니다. 회관 앞에 농협 이동 마트 차가 왔으니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신 분은 문을 열어보니 식료품부터 생필품, 트럭 안 냉동고엔 고등어까지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뚝딱 생겼습니다. 필요한 게 동날까 봐 어르신들은 앞다퉈 물건을 챙깁니다. 몇 건에 드릴까요? 계란. 읍내에 직접 가서 이걸 사려면 고생길입니다. 8시 반, 12시 등에다가 지고 이런 거를 이제 내 한 가방 될 많지만 사가지고 또 오는 기라. 계산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합니다. 민생지원금 신청하고 받은 건데 쓸 곳이 마땅치 않아 서랍에 넣어둔 걸 이제야 꺼냈습니다. 큰아들이요 주일마다 오니까네 사가 온다고 전화했더만 그 날 잡아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남아있어요. 시장을 가려고 하면 뭐 힘들었어. 집집마다 똑 떨어진 물건은 농촌마을 생활 지도사들이 챙겨서 미리 주문합니다.
채소도 하나도 없고 보리차 하나 하고 식초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가게가 없는 시골 마을을 다니며 장을 여는 이동장터 서비스입니다. 지자체에서 트럭을 구입했고 인력과 운용은 농협에서 맡았습니다. 세제류 또 냉동식품 이런 것들을 갖고 왔는데 현장에 나와 보니까 더 요구하시는 품목들이 세세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서 앞으로. 이동장터 서비스는 전국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작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상당수가 1년 반 만에 수련병원으로 돌아옵니다.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이번에 선발된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장시간 당직 근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업무 공백을 메워온 PA 간호사와의 업무 분장 그리고 여전한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아직 남았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7,500여 개 상품의 가짜 할인율을 표기한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 번도 판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이라고 표기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대표자 이름과 주소를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00만 원을 매겼습니다. 우승이 확정되자 환호 대신 묵념을 한 선수들. 얼마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박성수 감독의 영전에 우승기를 바쳤습니다. 선수로 지도자로 모두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쥔 양궁 전설의 발인식이 오늘 눈물 속에 열렸습니다. 전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 박성수 감독의 영정 아래 1988년 서울올림픽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이 놓여 있습니다.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우리 남자 양궁 사상 첫 올림픽 메달입니다. 당시 박 감독의 나이는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16강, 8강 때는 정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고비 때마다 박성수 선수가 장거리에서 좋은 성적을 내주는 그것 때문에 역전승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선 남자 대표팀 코치로 24년 전 개인전 은메달의 아쉬움을 씻었습니다. 우리 남자 양궁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을 딴 오진혁은 박 감독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팔을 당기고 있으면 뒤에서 바람이 바뀐다, 바람 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경기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2024년 파리올림픽에선 남자 대표팀 감독을 맡아 양궁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수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로서도 승승장구했지만 회장기 실업대에 나섰던 지난 27일 숙소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5세,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감독이 없는 와중에도 소속팀 인천 계양구청은 이 대회 정상에 섰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영전에 우승기를 바친 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발인식은 유족과 양궁인들의 눈물 속에 치러졌습니다. 운구 차량은 박 감독의 한평생이 깃든 양궁장에도 들렀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한 양궁인들은 큰 별이 졌다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서 이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JTBC 전영입니다. 늘 더 나은 미래를 그리려 한다. 독창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사랑받는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자주 오셔서 한국어도 그동안 좀 늘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따로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아, merci beaucoup. Je pense que c'est le mot le plus important. 한국에 오면 혹시 가장 기대되는 게 있으시나요? 뭐 음식이라던가. J'aime beaucoup toute la cuisine coréenne et tout spécialement kimchi et le bibimbap, par exemple.
매년 한 권씩 책을 내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꾸준히 책을 내고 계시잖아요. 혹시 뭐 좀 힘들거나 잘 안 써져서 고민이 된다거나 하는 순간들도 있으셨을까요? En fait, j'écris 2 livres chaque année, mais j'en publie qu'un seul. J'ai commencé à établir une discipline de 4h30 d'écriture tous les matins depuis l'âge de 16 ans. Et ça fait que pour moi, c'est très naturel d'écrire. Je crois que si j'écrivais pas, je deviendrais fou. 최근에 신작 키메라의 땅이 나왔는데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혼합한 새로운 인류 키메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인간과 동물의 혼종을 다뤄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나요? Avant d'être écrivain, j'étais journaliste scientifique et j'avais fait un article sur le fait qu'on utilisait un mélange entre les gènes de porc et les gènes d'humains pour fabriquer un hybride qui servait à fabriquer des organes pour les opérations chirurgicales. Mais dans mon livre, ça a l'air de la science-fiction. En fait, c'est assez proche de la réalité et ce que j'écris dans le livre peut réellement arriver selon moi. C'est juste que les gens ne sont pas au courant. Mais il se passe actuellement des manipulations génétiques visant à mélanger l'homme et l'animal, comme c'est dans mon livre Le temps des chimères. 작품 안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뭐 박쥐, 돌고래, 두더지가 등장을 하는데 날아다니는 인간,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인간, 땅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이 세 가지 중에 실제로 작가님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뭘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Je choisirais celui qui vole, car je crois que le seul fait de rêver qu'on vole est un sentiment pur de liberté. Le fait de voler, c'est aussi prendre de la distance pour voir les choses de haut. Et je crois que c'est l'une des fonctions de l'écrivain, et a fortiori de l'écrivain de science-fiction, c'est de prendre de la distance pour regarder tout de haut. L'envie de voler est quelque chose qui est naturel chez tout le monde. Et vous, lequel choisiriez-vous? 저도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꿈이 날아다니는 거였고 맨몸으로 그리고 자다가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 깨기 싫을 정도로 좋아하는 편이라 저도 날아다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공존이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J'ai l'impression que l'homme s'est coupé de la nature. Nous avons progressivement dominé la nature et nous sommes devenus l'ennemi de la nature. On détruit les espèces sauvages, on détruit les forêts. Quand j'ai écrit Les Chimères, il y avait cette idée, si nous voulons mieux nous entendre entre humains, il faut nous reconnecter à notre partie animale, et parce qu'on va se reconnecter à notre partie animale, on va se reconnecter ensuite à la nature et aux forêts. 이 소설을 토대로 한 클래식 공연에 낭독자로 참여를 하기도 하셨어요. 클래식 공연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 뭐 독자들을 만나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거든요. C'est que la musique, c'est universel. C'est un langage, il n'y a pas besoin de traduction à la musique. Ça nous touche tout de suite au cœur. Et donc, le mélange des deux amplifie tout le message du temps des chimères. Et pour moi, c'est une expérience extraordinaire et je suis très, très content d'avoir dit oui. C'est-à-dire qu'au moment où je parle, il y a le récit, mais au moment où l'orchestre joue, il y a toute l'émotion et l'énergie d'un film. On arrive avec nos problèmes normaux, on vient au spectacle, on est projeté dans un autre monde, et dans cet autre monde, vu que les choses sont belles, on ressent de la joie. La joie est la clé de l'art.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고 말하실 만큼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데 뭐 실제로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계시다고도 하고 인상 깊었거나 마음에 많이 남은 순간이 있나요? J'ai adoré, j'ai vu le film, le film coréen dans lequel on voit ça, c'est-à-dire la technologie, il a créé des nouveaux bateaux, la stratégie, il est arrivé avec moins de bateaux à vaincre les Japonais, et aussi le courage. Et ces trois caractéristiques, la technologie, la stratégie et le courage, a eu beaucoup de problèmes avec ces trois voisins qui sont des voisins très dangereux et envahissants. Et c'est pourquoi je trouve que la Corée est un pays héroïque, parce que vous êtes arrivé à résister et à survivre malgré ces trois voisins qui sont vraiment très, très dangereux.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한국인들의 용기가 가장 와 닿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tout ce qui est sur la souffrance du peuple, il y a le mot exact, c'est résilience. Il y a dans le peuple coréen, par rapport aux différents événements historiques, par rapport à la guerre de Corée, par rapport à ce qui s'est passé dans l'île de Jeju, une capacité à tenir malgré les épreuves. Et je trouve que le peuple coréen a surmonté des épreuves terribles et ils ont gardé, malgré tout, le sourire et la capacité d'aller en avant. Et c'est ce que j'ai trouvé notamment dans ce livre qui a eu le prix Nobel et c'était bien mérité. 작가로서 늘 이제 미래 시대를 고민을 하고 계신데 작가님께서 그리시는 10년 뒤 나의 모습도 있나요? 뭐 언제까지 계속 글을 쓰겠다던가 이런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Mon avenir. Et j'espère que dans 10 ans, je serai un écrivain qui a encore des idées. Ma peur, c'est de faire des livres qui se ressemblent et de refaire plusieurs fois les mêmes sujets. Et puis j'espère aussi rester connecté avec le public coréen, arriver à vous surprendre, que vous ne vous disiez pas « Ah oui, il fait encore un livre qui nous fait la même chose », mais qu'ils se disent « Ah ouais, il a trouvé une nouvelle idée ». 네, 앞으로도 독창적인 작품으로 우리를 계속 놀래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엔 많게는 80mm, 제주 산간과 경남엔 100mm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방은 비의 양이 최대 10mm에 그치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